자, 이번엔 국가 경제 큰 위험 요소로 급부상했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 신용을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당장 돈줄이 도미노처럼 막혀서 기업의 연쇄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도 정치권 책임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의 김진태 지사의 헛발질로 우리 경제 더 위태로운 지경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제때 대응을 못한 건 당연하지 않느냐.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뭘 잘못 알고 있다. 조사하면 오히려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문제점이 드러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죠. 김진태발 위기다. 최문순 지사가 심은 폭탄이다.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의견 어떠십니까? 레고랜드라고 하는 이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놀이기구 이런 것을 강원도에 새로 신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당시 보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습니다. 근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중도의 지사직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이 바톤을 넘겨받은 분이 최문순 지사였습니다. 지금은 전임 지사인데 최문순 전 지사가 이광재 전 지사의 어떤 중요한 미션이었던 레고랜드를 결국 완성시켰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레고랜드를 완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도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재정 특성상 사실 저렇게 이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에 대한 반발이나 반대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견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와중에 강원도가 결국 이 레고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채무 보증을 하게 되는데 그 채무 보증이 2,05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050억 정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민간 업체인데 강원도라고 하는 공조직이 너희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그 돈 대줄게 지급보증이죠? 지급보증을 서준 거니까 이건 사실은 조금 과하거나 무리한 이런 지급보증일 수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존재하고, 실제로 당시에 강원도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급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승인받지 않은 이 지급보증 문제를 처리한 최문순 지사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바통을 넘겨받으면서까지 이 무리한 이 빚덩이 이 테마파크를 짓는 것을 강행했다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새로운 김진태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급보증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한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잘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미 변제를 하겠다라고 지급보증서에 서약을 한 이상 그것이 전임 지사가 했던 전전 지사가 했던 현재의 강원도는 그걸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지급보증이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보고,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불똥이 어디로 쳤냐면 지급보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이 자금들이 은행권과 고금리와 연결돼서 묶여버리는 이런 동결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근태발 문제가 사실은 이 레고랜드 사태의 문제점을 넘어서서 야, 이게 금융의 어떤 대단히 큰 문제로 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좀 증폭됐으니까 김진태 지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뭐 이런 파장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이른바 한번 세게 나와 봤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검찰 출신 도지사의 문제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찬호 교수께서는 이 문제,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정말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쟁이 경제와 민생에 정말로 고통을 넘어서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참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50억의 적자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전직 도지사를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50조 원의 어떤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될 정도의 긴박한 사태로 몰아간 것은
현실 인식이 너무나 나이브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도 50조 가지고 이 사태가 마무리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불과 이런 비슷한 사건을 영국에서 봤잖아요. 네. 영국에서 감세 정책 발표했다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해서 44일 만에 총리가 물러나고요. 그렇죠. 예.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예. 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단순하게 사과하고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냉정하게 국민들이 지금 엄중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다. 정쟁으로 나라가 정말로 무너지는 꼴이 정말 다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무서웠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문제가 국가 금융 위기로까지 비화될 문제로 심각해지자 오늘 강원도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광열 강원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그 결과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책임을 느끼고 성실 대처를 약속한다. 자, 저럴 건 왜 진작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문제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옵니다. 박찬환 교수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결국은 화들짝 놀란 정부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거 빨리 처리해라. 안 그러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벌리지 말았어야 될 일을 벌인 겁니다. 강원도의 재정 규모가 8조 원입니다. 그런데 2천억의 적자를 갖다가 메꾸지 못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 거거든요. 네. 제 지방 정부의 모라토리엄, 물론 뭐 전면적인 모라토리엄은 아니지만 예전에 성남시 그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렇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뭐 그게 뭐 신의 한 수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때 당시엔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대상이 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 대해서 돈 못 갚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 그 시장 또는 전 도지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뭐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시장에 약속한 거를 갖다가 손바닥 뒤듯이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권 바뀌고 아까 뭐 국가기관에 말 바꾸는 것도 지금 논란이지만 네. 전 정권이 해놓은 정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도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네.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아니 강원도도 지금 부도나는 판에 그러면은 강원도가 지급보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회사채들은 무서워서 사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그냥 연쇄부도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회사채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예.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자신들이 일을 벌인다는 것은 이거는 무능을 넘어서서 진짜로 이거는 자신이 무슨 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네. 도정을 맡기고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네. 분명히 따질 거 따져야 되고 국민들도 정치권의 이러한 그 전 정권 때리기가 또는 전 행정부 전 지도부 때리기가 때리는 건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네. 그것이 결국은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심사숙고하는 계기로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네네.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레고랜드의 운영 주체는 강원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민간 기업이 이제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게 해서 폐기할지 재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고 법칙이죠. 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도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밑빠지도에 물 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오히려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가에 네. 대한 이 아마 의문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 도정에서는 그러면 지급보증 채무 변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어설픈 결정을 내렸다가 오히려 이것이 이 펀드라든가 이 시장의 자금의 어떤 움직임을 막는 이런 어떤 결과로 이어진 것인데 사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매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권의 예대 마진을 축소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권이 함부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이 줄었고 그 수익을 어디로 손을 뻗었냐 하면 그러면 PF라든가 부동산 개발 쪽으로 손을 뻗었던 것이고 예. 이것이 지금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커져 있는 상태이고 이건 누구나 다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레고랜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레고랜드 사건이 어떤 도화선이 돼서 이 예.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 자꾸 이걸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억측으로 마치 레고랜드가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몰고 가는 예.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시절이 좋을 땐 이런 부분들이 용인이 되고 그렇게 큰 위기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문제가 커졌다. 뭐 일단 지금 김진태 지사는 베트남 가 있죠. 사전 뭐 예고된 행사 때문에 갔다고는 하는데 앞당겨 온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예,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본인은 할 말은 있겠죠. 뭐 억울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네. 거쳐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무지 혹은 경제 상황에 대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 표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채무 변제를 12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채무 변제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과정과 지금 거의 도산까지 오는 이 결과 여기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과연 레고랜드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과연 큰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우려가 큰데 아니다. 걱정 말아라. 아니다. 또 정치권이 혼란과 논란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엉터리 정책 김진태도 문제지만 정부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놀랍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들였고 또 회사채, CP의 기금 상향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상당히 실효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박찬원 교수님, 민주당이 오늘 금융위기 조사단 첫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 한국거래소도 갔고요. 뭐 정부가 잘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아니면 그 반대다 민주당 입장과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금융위기 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 대응했다. 글쎄요, 2천억짜리를 처리 못해서 50조를 쏟아붓는 게 과연 선제적 대응인지 아니면 예. 뒷북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아까 앞서 김대현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디플레이가 우려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부실 기업을 언제까지 국가가 떠안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 살릴 기업은 살리고 또 죽일 기업은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이번에처럼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경제에 어떤 미칠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중앙부처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예. 일을 갖다가 저질러 버리면 뒷감당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 네. 지금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난 네. 거예요. 갑자기 회사채 시장이 금리가 2배로 올라가면서 위기에 빠질 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위기는 더 크게 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여권이 아주 정말 고민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네.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를 한순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여기로부터 저는 여야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박정환 교수님 고맙습니다.